국회 갔다가 사퇴 요구만 받은 여가부 장관 얘기입니다. 최근 보궐선거는요, 성인지 학습기회 발언으로 큰 논란을 빚은 이종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국회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가부 장관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오늘 여가부 전체 1조 2천억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가부 이런 장관과는 저희가 도저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힌 바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피해 여성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를. 여당 의원들까지도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여성부 장관이라고 인정 못한다. 그래서 지금 여가위가 지금 예산 집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가부 장관의 발언 자체 정말 잘못됐죠.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계속 사과해야 되고 본인이 거치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가부 장관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도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의 저런 질타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종욱 장관이 개인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또 그걸 용서받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볼 때 이 여성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저런 발언은 상당히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예. 그분들 앞에, 국회의원 앞에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 앞에 깊이 사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가부 예산이라고 하는 건 장관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가부에 일하는 많은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하고 또 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분리해서 함께 또 처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보궐선거 800억 뜨니까 이게 좀 학습 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인지 학습 기회다라고 해서 근데 이 발언을 지금 여당에서조차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종욱 여가부 장관은 어떻게 국무위원 장관 자리에 올렸느냐? 과거에 현 정부의 선거 캠프에도 여러 가지 인연이 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대구 카톨릭 대학교 교수인데요. 예. 교수인데 제가 보기에 폴리페서 같아요. 교수하시면서 옛날에 2012년에 그 담쟁이 포럼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게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 모임에도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보원 인사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가부의 홈페이지 딱 가보니까 제일 먼저 그 조직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4개 중에 하나가 1번이 여성의 권익이고, 예. 그 다음에 4번째 보니까 여성의 이런 폭력 피해 있잖아요. 보호. 근데 이번에 여가부 장관이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게 피해자라고 안 하고 고소인 또는 피해 호소인처럼 용어부터 과연 이게 피해자를 위해서 여가부가 이게 한 게 뭐였냐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저는 방조하는 이런 거고 이렇다면 과연 이게 여가부가 존재의의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보신 것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가부 해체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또 저를 또 곤란하게 하는지. 공직자입니다. 장관이시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이 어쨌든 큰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장관은 교체해야지요. 아니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분명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장관들 경질하는 게 맞고요. 이준석 의원님, 1조 2천억 원 쓰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하는 일 없니 막말 많은 여가부 유승민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이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이라든지 여가부 해체 이건 또 야당의 과도한 주장 아닌가라는 과거에 유승민 의원이 이제 여가부 해체를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여가부에서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가부의 기능이 여가부라는 굉장히 약소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각 부처의 여성에 대한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 배치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한 말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여가부 장관이 저런 발언을 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는
학습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 여가부가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또 다른 일이 뭐냐면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건에 대해 가지고 여가부가 그 이제 정의연이 이런 곳에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가부가 그 예산을 잘라버리겠다는 판단을 못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한없이 관대한 여가부라는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된 것이 아니냐. 이번에 저 발언도 보면 박원순 오거돈 시장에 대한 건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가부가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가부 해체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을 이제 위해서 만들어진 여가부라면은 인권은 정말 보편적이어야 되는 것인데 네 편 내 편 가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국회에 갔다가 사퇴 요구만 받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미 대선 얘기부터 오늘 국회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인데요. 첫 번째 댓글부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사퇴가 문제가 아니다. 1조 2천억 원 혈세 먹는 여가부 자체를 없애야 된다. 유승민 전 의원의 말과 좀 비슷한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해서 물러나는 폼페이오 장관 만나서 뭐를 얻으려나 라는 지적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특활비 잘못 썼다가 감옥 간 사람도 많은데 법무부 특활비 사용은 수사 안 하나. 일단 법무부 얘기는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 안 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쌈짓돈 철저히 따져봅시다. 국민들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주장을 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다. 너무들 몰아세우는 이 분위기는 뭐지? 라고는 하시는데 일단 이제 버티는 분위기가 역력하면서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도 비판 수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 사실을 공개했었던 가수 강다니엘 씨와 트와이스의 멤버 지호 씨가 이제 결별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이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 코로나 백신을 근접했다는 화이자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만나볼 연애 소식 바로 오랜만에 등장한 이 테스 형 얘기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